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남자, 아니 좋아하는 남자, 저 강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티소 신제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바로 PRX 파워매틱 80 35mm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PRX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여성용 모델로 먼저 나온 PRX 35mm 파워매틱 80 스틸 N 18K 골드 베젤을 보고 언젠가는 35mm 모델도 파워매틱 80으로 다양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출시할 줄은 몰랐네요. 역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뭔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결론은 언젠가는 다 만들어준다. 제가 오늘 리뷰하려는 이 PRX 파워매틱 80 35mm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출시하기만을 기다린 모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한테 파워매틱 80으로 35mm 모델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언제쯤 출시를 할까요? 이렇게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분명 오늘도 반응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제품 모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가 되도록 40mm 모델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보여드렸던 아이스블루 모델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신 거 보면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어떤 느낌인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PRX는 어떤 모델인가, 제가 물론 이때까지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시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PRX는 1978년에 출시한 모델을 그대로 다시 복각을 한 모델인데, 그래서 특유의 70년대 레트로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시 만들어질 때는 럭셔리 스포츠 시계 시대가 열리고 난 뒤라 가지고 이 PRX도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디자인을 나름 잘 가지고 있는 편이고, 사실 특정 모델 몇몇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도 티소가 복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정말 그대로 잘 살린 편이고, 여기에 최신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출시할 때부터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가격,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만들어진 럭셔리 스포츠 시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게 봅니다. 또 여기에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소비자층도 많이 확보를 해놓았고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현재 PRX 모델을 3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만족하면서 아직도 잘 착용 중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이 35mm 모델, 기존 커츠 모델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크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오리지널 케이스 크기라는 헤리티지 부분에서도 꽤 매력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착용도 해보면 아무래도 케이스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참고로 제 손목 둘레가 18cm로 일반적인 손목 둘레보다는 약간 굵은 편이죠. 그래서 35mm 모델보다는 40mm 모델이 조금 더 잘 어울려서 저는 40mm 모델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정말 착용한 듯 안 한 듯 이런 느낌은 이 35mm 모델이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성 사이즈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죠. 하지만 우리 시계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단순히 크기로만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손목 둘레와 밸런스를 상당히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남녀 누구나 착용이 가능한 사이즈가 아닐까 하네요. 실제로 35mm 커츠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손목이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꽤 많이 구입한 편입니다. 오히려 40mm 모델이 좀 더 행하다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35mm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가격은 블랙, 블루, 그린 모델은 100만원,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모델은 105만원. 아무래도 자개 다이얼이라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인 가격적으로 보면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올라운드 오토매틱 시계 입문용으로 만약에 찾는다,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저렴한 것들도 많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PRX 모델이 스펙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RX 모델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일단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티소 칼리버
파워매틱 80 111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인 점. 아무래도 롱 파워 리저브를 가졌기 때문에 금요일에 풀어놓아도 주말이 다 지나가고 월요일에 착용을 해도 계속 시계가 작동이 된다는 점.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또 여기에 들어간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은 좀 더 높은 항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토매틱 시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그냥 이 무브먼트로 시작하기에는 그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브먼트가 보이도록 시스루백까지 사용을 했다는 점. 다만 두께가 커츠 모델에 비해서 10.9mm로 살짝 두꺼워지긴 했거든요. 사실 뭐 이 정도는 착용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시스루백이 좀 더 좋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글라스 소재는 미네랄 글라스라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커츠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강철 팔찌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40mm 모델에 비해서 링크 수도 많기 때문에 롤링 느낌도 더 화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강인한 이미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브러시드 피니쉬로 해놓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놓으면 재미가 없죠.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폴리시드 피니쉬로 상당히 조화롭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로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 35mm 모델 역시도 퀵 릴리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러버 스트랩이나 레더 스트랩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비춰지는 다이얼 패턴입니다. 파워매틱 80 모델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 일명 타피스리라고 불리는 입체적인 와플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인데, 여기에 썬네일 피니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시계들보다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상징적인 다이얼 중에 하나라서 눈에 익은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다이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아플리케 인덱스의 사용이나 바통형 핸즈를 자세히 보면 3면으로 커팅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싱을 각각 다르게 피니시를 해놓아서 생각보다 디테일이 조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3시 방향에 있는 데이트 테두리를 보면 확실히 커츠 모델하고는 차별화를 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커츠 모델은 테두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이얼 6시 방향에는 이 모델에 들어간 무브먼트를 상징하는 파워매틱 80을 레터링으로 추가를 해놓았고, 확실히 케이스 크기가 작다 보니까 더 오밀조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특히 여기서 좋았던 점은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가 평상시에는 화이트 컬러로 다이얼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발광이 되면 블루 컬러로 생각보다 꽤 예쁘게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지속력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름 갖출 거는 다 갖추었죠. 다이얼 컬러는 총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블랙, 블루, 그린,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물론 먼저 출시를 했었던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그레이 다이얼도 존재하긴 하는데, 디자인 특성상 여성용 모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컬러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해졌고, 먼저 블랙 다이얼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말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한, 그래서 선택을 정말 많이 하는 다이얼 컬러이기도 합니다. 특히 빛을 비추어서 보면 썬네일 느낌과 동시에 그레이 컬러가 살짝 도는 부분이 가장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무난해서 선호하는 다이얼 컬러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중성으로 볼 때는 괜찮은 컬러다. 그 다음으로 블루 다이얼, 현재 럭셔리 스포츠 시계의 대표적인 컬러죠. 곧 다가올 여름에도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 컬러톤 자체는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냥 예쁜 딥블루 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블루 다이얼이 가장 예쁜 것 같아가지고 보통 주위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다이얼 컬러이긴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다이얼은 바로 그린 다이얼. 약간 톤 다운된 딥그린 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보면 약간 블랙 컬러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조금만 빛을 받으면 그린 컬러가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유니크한 느낌을 원한다, 그럼 이 그린 다이얼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다이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자개 다이얼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이 PRX 모델하고 정말 잘 어울려서 그래서 좀 더 놀랬던 것도 있습니다. 자개 특유의 무지개 컬러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고, 전체적으로 약간
약간 핑크 컬러 감도 돌면서 은은한 화이트 느낌. 만약에 PRX 모델로 커플 세트를 한다, 그럼 여성용 시계로는 이 모델이 가장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파워매틱 80 40mm 모델에서 제가 유일하게 영상을 못 찍어본 다이얼, 바로 아이스블루 다이얼입니다. 요즘은 확실히 유니크한 컬러가 좋아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정말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컬러에 비해서 깊은 맛이 조금 덜하긴 한데, 대중성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남자 성형상 쉽게 선택하기 쉬운 다이얼 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 같은 시계 마니아들은 다이얼 컬러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뭔가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만약에 파워매틱 80 40mm 모델에서 산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스블루 다이얼을 고를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시계 소개는 끝.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 into a creature, and it haunts me somewhere much deeper. I got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until I can't hear, that my mind fills up